이순신? 그게 누군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 그 한국 장군 말이야? 그냥 쓸데없이 부풀려진 삼류무사일 뿐이야. 겨우 몇 번 이겼다고 영웅 행세하는 꼴이라니까. 역시 내 생각과 똑같아. 세계 최고의 해군 제독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넬슨이지. 그 어느 동양의 이름도 없는 장수가 감히 넬슨과 비교될 수 있겠어. 이곳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동양사 강의실. 이 강의실에서는 지금 무슨 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라일리 커터입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2세로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미국 해군 장교 출신의 토머스 커터이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유학 왔다가 정착하신 김지연입니다. 두 분은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실 때 만나 결혼하셨죠.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접하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해전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양의 해전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잘 모르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가끔 한국의 위인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저 옛날 이야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와 정치학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졸업할 무렵 저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한 첫날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꿈에 그리던 대학에 온 것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에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동양인 얼굴을 가진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라일리, 넌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잊지 마.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첫 수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수업들.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면서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동아시아 학과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뿌리와 관련이 있어서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트 에이전 메러타임 히스터리 수업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동아시아의 해양 역사를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여러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약간은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걸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주류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 수업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가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진지하게 듣게 된 그 강의실에서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어렴풋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깊이 생각해본 적 없던 이순신 장군. 그분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제 뿌리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그 시작은 다름 아닌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 강의실에서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잎이 캠퍼스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항상 그랬듯이 수업 시작 15분 전에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트 에이전 메러타임 히스터리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강의 중 하나였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 앞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펴고 지난 시간 필기를 훑어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야, 너희 들었어? 오늘 수업에서 무슨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다룬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제임스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맞아, 넬슨이 최고지. 동양의 작은 나라 장수가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겠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왠지 모를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반박할 만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너희 알아? 그 이순신이라는 사람 우리 조상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대. 지금도 일본에선 그 이름만 들어도 불편해한다니까? 켄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흥미롭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이, 설마 그 정도였다면 우리도 들어봤을 거 아냐? 진짜야. 우리 집에서는 그 이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대. 켄의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로버트 스미스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 중 한 분이셨거든요. 스미스 교수님은 미국인이시지만 동아시아 역사 전반에 걸쳐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특히 해양사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트 에이전 메러타임 히스터리 수업은 항상 수강 신청이 금방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 해양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죠. 바로 한국의 이순신 제독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임스와 켄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순신 제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께 어렴풋이 들은 기억은 있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했기에 손을 들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모두가 이순신 제독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스미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아까 비아냥거리던 제임스와 켄의 표정에도 호기심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왠지 모를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제 뿌리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에 대해 미국인 교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순신 제독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해군을 이끌었던 장수입니다. 그는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고 62전 62승이라는 믿기 힘든 전가를 올렸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저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 조상의 나라에 이런 대단한 인물이 있었다니. 게다가 이순신 제독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발명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스미스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설명해 나가셨어요. 그의 전략적 천재성,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미국인 교수님의 입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찬사가 이어질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제 뿌리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이순신 제독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그의 군사적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품, 그의 충절, 그리고 끝없는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이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졌죠. 그리고 동시에 이 위대한 인물이 제 조상의 나라 한국의 인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순신 제독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리더십, 혁신, 그리고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스미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를 시작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군사 전략과 무예에 관심이 많았지만 뒤늦게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올랐죠. 교수님의 설명에 학생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은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1592년 일본의 대규모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 이순신은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있었죠. 그때 제임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순신은 처음부터 해군 장수였나요? 스미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임스. 사실 이순신은 육군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수군 지휘관으로 발탁되었죠. 이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이순신의 초기 전투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순신의 첫 해전은 오포해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총 42척의 적선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진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은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조선 수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교수님은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한 하깃진 전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죠. 하깃진은 학의 날개를 펼친 듯한 모양의 진법입니다. 이를 통해 이순신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적을 포위하여 대승을 거둘 수 있었죠. 켄이 불편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렇게 대단했다면 왜 우리는 이순신에 대해 잘 모르는 걸까요? 스미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켄. 이는 동서양의 역사 인식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배우는 서양 중심의 역사에서 동아시아의 위인들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았죠. 하지만 이는 그들의 업적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이순신의 인격적 면모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순신은 뛰어난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애국심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을 생각했고 부하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아꼈죠.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그의 명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는 그의 결연한 의지와 애국심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듯 했어요. 저 역시 이 말이 주는 깊은 뜻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스미스 교수님은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순신은 이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전투가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의실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이순신의 마지막 모습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조선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 해군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전략, 리더십, 그리고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조상의 나라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이제껏 이를 몰랐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스미스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업적들로 이어졌어요. 특히 그의 혁신적인 전략과 거북선, 그리고 믿기 힘든 승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했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거북선의 발명입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어떤 나라도 만들지 못한 혁신적인 전함이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거북선의 모형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등이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쇠못이 박혀 있었어요. 거북선의 갑판은 쇠못으로 덮여 있어 적군이 배에 올라타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용머리 모양의 용두에서는 연기를 내뿜어 적을 혼란에 빠뜨렸죠. 심지어 내부에는 각종 화포가 설치되어 있어 강력한 공격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역시 16세기에 이런 첨단 전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임스가 질문했어요. 거북선이 그렇게 대단했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이를 모방하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거북선의 설계도는 극비에 붙여졌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건조되지 않았어요. 또한 당시 동아시아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이 기술이 서양에 알려지지 않았죠. 이어서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천재성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지형을 이용한 전술의 대가였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 그의 전략은 빛을 발했죠.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협의 빠른 조류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좁은 해협의 적선을 유인한 뒤 조류가 바뀌는 시점을 노려 공격을 감행했죠. 결과적으로 일본 함대는 대혼란에 빠져 괴멸했습니다. 켄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전략가였다면 왜 일본에서는 이순신에 대해 잘 모르는 걸까요? 스미스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곤 합니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조선출병이라 부르며 이순신의 업적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 내에서도 이순신의 업적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의 다른 전투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한산도 대첩에서의 하객진 전법, 부산포 해전에서의 기습 작전 등 모든 전투가 놀라운 전략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62전 62승이라는 믿기 힘든 전가를 올렸습니다. 이는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기록입니다. 강의실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처음에 비아냥거리던 제임스와 켄의 표정도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이런 군사적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의 애국심, 리더십, 그리고 인간의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삶이 승리와 영광으로만 가득 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스미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이 겪은 극심한 시련과 고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적은 바다 건너의 일본군이 아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의 가장 큰 시련은 조정의 정치적 갈등과 모함으로부터 왔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임진왜란 초기 이순신 장군의 연이은 승리로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조정의 일부 세력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의정 류성룡과 반목하던 세력들이 이순신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죠. 저는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운 장수를 왜 공격한단 말인가요? 그들은 이순신이 공을 과장했다거나 왕명을 어겼다는 등의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결국 1597년 이순신은 모함으로 인해 파면되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투옥되고 맙니다. 강의실에서 충격의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저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옥중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사형 직전까지 갔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이순신의 옥중 편지 일부를 보여주셨어요. 그의 굽히지 않는 의지와 나라에 대한 걱정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순신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의 후임으로 임명된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7천량 해전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어떻게 다시 복권될 수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조선 수군의 패배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급히 이순신을 석방하고 다시 수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순신에게 남은 배는 고작 12척뿐이었죠. 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이때 이순신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이 유명합니다. 교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때 나온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순신은 이 12척의 배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결국 명량해전에서 130여 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이어서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신은 부하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항상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임무를 직접 수행했고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먹었죠. 이런 그의 모습에 감화된 수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도 그의 애국심과 리더십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전사하면서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죠. 강의실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어요. 이순신 장군의 일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지만 그 속에서 그의 애국심과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조명해 주셨어요. 특히 영국의 넬슨 제독과의 비교가 인상적이었답니다.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은 각각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해군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전략가이자 리더였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과 업적에는 큰 차이가 있었죠. 교수님은 먼저 두 인물의 공통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둘 다 혁신적인 전술을 구사했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순신과 넬슨이 활동했던 시기와 환경은 매우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넬슨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세계 최강의 해군 국가였던 영국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죠. 반면 이순신은 16세기 말 육군 중심의 조선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해군을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넬슨의 가장 유명한 승리인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 함대는 27척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 33척과 맞섰습니다. 반면 이순신의 명량해전에서는 12척으로 133척을 상대했죠. 단순 수치만 봐도 이순신의 승리가 얼마나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처음에 넬슨을 옹호하던 제임스조차 감탄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또한 이순신은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전함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넬슨 시대의 군함보다 200년이나 앞선 기술이었죠. 교수님은 이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동아시아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신의 승리로 인해 일본의 조선 침략이 실패로 끝났고 이는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한국은 물론 중국의 역사도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켄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순신은 서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와 정보 교류의 한계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순신의 업적이 서양에서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현대 해군 전략가들의 이순신에 대한 평가를 소개해 주셨어요.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조지 벌레이 교수는 이순신을 동양의 넬슨을 넘어선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해군 역사가 스티븐 홀은 이순신을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독 중 한 명으로 꼽았죠. 이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나라의 위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의 혁신성, 헌신,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은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며 그의 업적과 정신은 국경을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곧 열띤 논쟁으로 발전했답니다. 자, 여러분,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봅시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여전히 넬슨 제독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넬슨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했고 영국의 세계 지배력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이 말에 켄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열악한 환경에서 더 큰 승리를 거뒀어.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봐. 저는 용기를 내어 의견을 냈어요. 저도 켄의 의견에 동의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나라를 구했다는 점에서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제임스가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넬슨의 승리가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컸어. 이순신의 승리는 결국 한 지역에 국한된 거잖아. 이 말에 저는 조금 화가 났어요. 제임스, 그건 너무 서구 중심적인 시각 아닐까? 동아시아 역사에서 이순신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봐.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켄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나는 이순신의 업적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를 영웅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우리 일본에 큰 피해를 줬잖아. 이 말에 교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켄,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순신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뿐입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켄,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이순신의 리더십이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 학생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물론이죠. 이순신의 혁신성과 위기관리 능력은 현대 기업에도 필요한 덕목이에요. 저는 그의 애국심과 헌신이 인상적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 필요한 가치 아닐까요? 토론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더십, 전략, 인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의 업적을 평가했죠. 마지막으로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순신 장군은 분명 위대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거웠던 토론 이후 우리 수업 분위기가 눈에 띄게 변화했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대화가 오갔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평소처럼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임스와 켄이 제게 다가와 대화를 청했어요. 라일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임스가 말을 걸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임스가 입을 열었어요. 난 처음에 이순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저 동양의 작은 나라 장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수업을 듣고 토론을 하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 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일본 사람으로서 이순신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그가 단순히 우리나라를 이긴 장수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저는 그들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받았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해.
나도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잘 몰랐거든. 이번 수업을 통해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됐어.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라일리, 넌 정말 운이 좋아. 이런 대단한 조상이 있다니. 이제 보니 넬슨과 이순신을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위대했던 거지. 켄도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나도 동의해. 오히려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일본의 역사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 역사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 우리의 대화는 수업 내용을 넘어 각자의 문화와 역사로 이어졌어요. 서로의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다음날 수업에서도 변화는 계속됐어요.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현대 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미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혁신성과 위기관리 능력은 현대 기업 리더에게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전략이나 부하들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 등이 있겠죠. 다른 학생도 질문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국제관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교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국가 간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적대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죠. 수업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아는 것을 넘어 그의 정신과 가치관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켄이 자발적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는 일본 측 사료를 통해 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소개했는데 객관적이면서도 존경심이 느껴지는 내용이었어요. 제임스도 변화했어요. 그는 넬슨과 이순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두 인물의 업적을 균형 있게 다룬 훌륭한 내용이었죠. 저 역시 큰 변화를 겪었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고 동시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깊어졌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경험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동안 제 뿌리에 대해 약간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제 조상들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승자와 패자, 영웅과 악당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인물과 사건의 맥락과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셋째로 저는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켄, 제임스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경험했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먼저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어 서적을 번역하거나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을 바꾼 이순신 장군과의 만남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으며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그의 유산을 계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 그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삶도 후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사연을 들은 우리도 자부심과 뿌듯함이 느껴지네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민족의 영웅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